이를 턱관절에 적용하면 짧은 얼굴형은 턱이 닫히는 방향, 긴 얼굴형은 오픈바이트 같이 턱이 후하방으로 회전하는 경향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댄티장입니다. 어느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스플린트 부작용에 대해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린트 부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교합 변화, 즉 이 맞물림 변화입니다. 우리의 이는 이렇게 위아래가 맞물리면서 이가 서로 내려오는 걸 방지해 준다고 했었죠. 제대로 제작된 스플린트가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균일하게 이가 장치에 물리면서 치아 이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체크를 받지 않거나 잘못 조절된 스플린트가 오래 입안에 있다면 특정 이들이 스플린트에 닿지 않게 되는데요. 이 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교합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턱이 뒤로 밀린다고 호소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를 악 물었을 때 뒤로 물리는지를 환자분들께 다시 한번 되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근육의 긴장도와 관련하여 미세한 자발적인 둔통을 환자분들은 당긴다는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은 교근 자체 아니면 어깨에서 기원한 연관통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치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는 피로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지, 턱을 이 시기에 무리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를 물었을 때 뒷니만 닿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근육의 잠재 기억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를 물 때 먼저 닿는 부분이 생기고 슬라이딩되어 완전히 맞물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근육의 잠재 기억은 효율적으로 완전히 맞물리는 위치를 기억해 중간 과정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스플린트 원리에서도 설명드렸듯 장치가 들어간다면 턱관절이 근골격계의 편한 위치로 물게 되고 더 이상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장치를 낀 시간이 길수록 장치를 뺀 후에도 근육의 잠재 기억이 여기까지만 물면 된다고 착각하게 되어 아래턱이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잘 발생하는 타입은 턱관절이 안정된 이의 맞물림 위치와 교합이 안정되는 이 맞물림 위치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입을 다무는 근육인 내측익돌근의 힘의 방향, 그리고 교근, 측두근의 힘의 방향을 합친 힘과 스플린트의 경사가 수직이라면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 때 아래턱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 스플린트의 경사가 수직이 아니라면 아래턱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골격 형태, 즉 얼굴형에 따라서도 스플린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잘 안 보이니 불을 꺼봅시다. 치과 방사선 사진 중에 옆모습을 보는 두부 방사선 사진인데요. 여기서 특정 점을 찍고 선을 그어서 얼마나 아래턱이 회전되어 있나 정도를 측정합니다. 각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측정 위치는 다른데요. 이 초록색 각도가 작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얼굴 길이가 짧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사각턱의 느낌도 나고요. 실질적인 엑스레이 사진은 이런 느낌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타입이 스플린트 부작용이 덜 생기는 편입니다. 반면 이 초록색 각도가 큰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얼굴 길이가 다소 길고 갸름한 형태를 띠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은 이런 느낌이고 턱관절 구강장치, 스플린트의 부작용이 더 잘 생기는 유형입니다. 앞에 보였던 사진과는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아래턱 내려가는 각도도 훨씬 더 커 보이고요. 그럼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왜 스플린트 부작용이 더 잘 생길까요? 바로 골격 형태에 따른 근육의 부착 경향 때문인데요. 오른쪽과 같은 짧은 얼굴형은 맨 뒤 어금니를 포함하여 교근이 두껍게 수직 방향으로 주행하듯이 붙어있는 경향성이 있으며 왼쪽과 같은 긴 얼굴형은 맨 뒤 어금니를 포함하지 못하고 더 뒤쪽으로 그리고 비스듬히 붙어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때 턱관절과
가장 뒤 어금니를 잇는 지렛대를 그려봅시다. 심플하게 선과 힘의 방향만 남겨놨는데요. 오른쪽 화살표는 선의 오른쪽에 가깝고 왼쪽 화살표는 선의 왼쪽에 가까운 게 보이시죠? 이 힘이 계속 작용한다 했을 때 오른쪽 선은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왼쪽 선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펜을 책상에 놓고 손가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턱관절에 적용하면 짧은 얼굴형은 턱이 닫히는 방향, 긴 얼굴형은 오픈바이트 같이 턱이 후하방으로 회전하는 경향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같은 경우가 하악과두에 골절이 일어난다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나 턱 디스크가 빠진 경우 스플린트를 착용한 경우 모두 오픈바이트 경향이 잘 일어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분노, 걱정, 불안, 그리고 우울, 강박, 절망 등 정서적 스트레스는 근육의 활성 과다와 근육 긴장도 증가로 앞에서 설명드린 골격 형태, 스플린트 각도 등과 결부되었을 때 하악이 뒤로 밀리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강박 성향이 큰 경우 이 맞물림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정상 범위 이내인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빠르게 적응하는 데 반해 이 미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교합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에 처음엔 괜찮다가도 장기적인 점검에서 실제로 교합 변화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이 예민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더 주의 깊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경우는 걱정이 많은 환자. 통증 파국화 성향을 가진 환자인데요. 통증 파국화란 자신의 통증에 대해 항상 최악을 상상하는 특성으로서 통증을 확대 해석하고 계속 되뇌이고 좌절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와 관련된 신체 증상에 대해선 다음에 따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으로는 장치를 차고 입이 갑자기 안 벌어지는 증상인데요. 스플린트를 끼면 과두 위치가 갑자기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스플린트의 경사면 때문에 미끄러져서 과두의 위치가 변하고 부가적으로 디스크의 위치도 영향을 받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림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 있어 남들도 들을 정도로 딱 소리가 크게 나는 환자, 입을 벌릴 때 가끔 턱이 걸려 턱을 좌우로 틀거나 손으로 관절 부위를 눌러야 입을 벌릴 수 있는 간헐적 과두 걸림 환자에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악 스플린트 장착 시 코골이나 심한 형태의 코골이인 수면 무호흡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SCI 논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장치 장착 시 입이 더 벌어져 코골이 소리가 증가하거나 혀가 뒤로 밀려 기도가 좁아지며 턱이 약간 후방으로 회전해 역시 기도를 좁게 만들고 입안에 장치를 껴 새로 생긴 자극으로 기도의 크기를 유지하는 근육의 반사신경에 이상이 생겨 그럴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골이 부분은 통계성 유의성이 부족하고 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리, 스플린트 부작용으로는 교합 변화, 하악 뒤로 밀림, 그리고 그에 수반된 교합 변화, 입이 안 벌어지는 증상, 코골이 등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